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66강 묶을 속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묶을 속자이고 이 묶을 속자는 공동체에서 밥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연결된 그런 모습입니다. 세트한자 166강은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서 속박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는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나무를 의미하면서 공동체를 표현하는 나무 목자와 잎을 의미하면서 식량을 표현하고 있는 잎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묶을 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공동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글자에 해당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묶을 속자여서 묶을 속자가 표현하는 묶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속박된다라는 것은 공동체는 식량 문제로 속박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속박이란 어떤 행위나 권리 행사를 자유로이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은 것이 속박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와서 중2병에 걸리는 것도 그동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속박이 되면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다양한 이유로 속박이 되겠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먹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직장에 속박되는 것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애속된 대부분의 이유는 먹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나무 목자는 나무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파자해보면 완전하다는 의미의 열십자와 사람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수로 사용되는 나무 목자를 해석할 때는 나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식량 문제로 속박된다는 것이지요. 묶을 속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식량 문제로 속박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두려울 송자입니다. 두려울 송자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묶다라는 것으로서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려울 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묶을 속자에 해당되는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두려울 송자여서 두려울 송자가 표현하는 것, 두렵다라는 것은 마음을 속박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몸이 속박된 것도 싫지만 마음이 속박되면 더 어렵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 단어 중에 그루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여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속박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갖은 피해에도 반항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송자는 마음이 속박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두려움의 원인과 대체에 대한 한자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빠를 속자입니다. 빠를 속자는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와 묶다라는 것으로서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를 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갈착자에 해당되는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묶을 속자에 해당되는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빠른 속자여서 빠른 속자가 표현하는 그 빠르다라는 것은 속박하여 가는 걸음은 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빠른 일 처리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신속 정확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빨리 하면서도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모순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빨리 하면서 정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국가적으로 외쳤으니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와우아파트가 붕괴된 것입니다. 신속을 택하든지 정확을 택해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중에서 신속을 택했다면 묶어서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씩 출발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동시에 출발하면 혼란스럽기는 해도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가는 것보다 자유를 속박하고 구령을 붙여가면서 가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용인되고 독재 정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빠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 일들을 용인했었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폭로되어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가려다 생긴 문제들입니다. 쇠단자 120강에서 몰구자를 설명할 때 말을 보는 것은 말의 품성을 감추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빨리 가게 하려고 채찍으로 때리면 빨리는 가겠지만 말의 품성이 감춰지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을 빨리 가게 하려고 속박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빠를 속자는 속박하여 가는 걸음은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칙서, 칙자입니다. 칙서, 칙자는 칙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묵다라는 것으로서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와 힘을 의미하는 힘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칙서, 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묶을 속자에 해당되는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력자에 해당되는 우람한 팔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합된 모양이 칙서, 칙자여서 칙서, 칙자가 표현하는 그 칙서는 속박하는 힘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특정인에게 권계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문서를 칙서라고 합니다. 즉 칙서는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임금의 권위가 그대로 전해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칙서는 임금의 명령이고 강제력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을 따르게 하는 속박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초기 황제가 되었을 때 승상인 제갈량이 위나라를 없애기 위해 북벌을 진행합니다. 위나라의 수도인 허창까지 가는 길에 많은 작은 성들이 있었는데 제갈량은 위나라에 가짜 칙서를 만들어서 작은 성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인데도 장유라는 장군이 지키는 성은 이 칙서가 가짜라고 하면서 퇴각을 거부하여 인근 성에 있는 장유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서 투항하게 만들었고 이후에 초기에 훌륭한 장군이 되어 많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칙서는 명령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속박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휘하는 장유의 판단력과 배짱이 제갈량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칙서, 칙자는 속박하는 힘을 가진 것이 칙서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악랄할 날짜입니다. 악랄할 날짜는 악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맵다라는 의미의 매울 신자와 묵다라는 것으로서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랄할 날짜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매울 신자에 해당되는 매운 짬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묶을 속자에 해당되는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악랄할 날짜여서 악랄할 날짜가 표현하는 악랄한 것은 매운맛이 묶인 모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독하고 잔인한 것을 악랄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지독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지독할까요? 매운맛입니다. 청양고추가 맵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매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양고추로는 양이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그것을 측정하는 단위로 청양고추가 7,000 정도 되고 타이고추가 7만,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는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청양고추보다 150배 정도 더 맵다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매운 화학약품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운 것들을 다 합치면 악랄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악랄할 날짜는 매운맛을 의미하는 매울 신자와 묶는 것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가 결합해서 매운맛 여러 개를 묶는 것이 악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성길소자입니다. 성길소자는 성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짝을 의미하는 짝필자와 묵다라는 것으로서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길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짝필자에 해당되는 다정한 한 연인이 있습니다. 짝인 것이죠. 그리고 묶을 속자에 해당되는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성길소자여서 성길소자가 표현하는 그 성긴다라는 것은 짝을 속박하면 성기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길소자는 짝을 의미하는 짝필자와 속박을 의미하는 묶일 속자가 결합해서 짝을 속박하면 성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긴다는 말은 물건 사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다정한 짝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속박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다정한 연인끼리 왜 속박할까요? 그것은 집착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인격체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매달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상대를 속박하려고 하면 결국 성기게 되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길소자는 짝을 속박하면 성기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의리할 뇌자입니다. 의리할 뇌자는 의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묵다라는 것으로서 속박을 의미하는 묶을 속자와 부담을 의미하는 짐질 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리할 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묶을 속자에 해당되는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질 부자에 해당되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의리얼레자여서 의리얼레자가 표현한 그 의리는 속박하는 부담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속박을 받는 것도 싫은데 거기에 보태서 부담까지 주면 정말 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탁이고 의리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싫은 것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 부탁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부탁은 전부를 내놓고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속박이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심이 담긴 그 부탁을 들어주면 그 후의 일들에서 고마움이 있고 성취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의뢰할례자는 부탁을 의미하는 말로서 속박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 의뢰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묶을 속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